엉클 에디는 800이 들어가는 전화번호가 필요했다. 그가 부업으로 하는 자살 청소업이 대박을 치고 있었다. 엉클 에디에게는 별도의 전화번호, 로고, 슬로건, 자석을 붙인 명함이 필요했다. 나는 그가 훨씬 나이 많은 형인 나에게 무료 조언을 구하러 오곤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 1-800-수이사이드는 어때? 너무 음침해? 너무 직접적이야? 글쎄, 에드. 아니면 1-800-SS는? 알잖아. 전문 위생 서비스의 약자로. 그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트리플 S가 미국 자동차 협회 Automobile Association of America를 가리키는 트리플 A, 월드와이드 웹을 가리키는 WWW, 어떤 유형의 영화를 가리키는 트리플 X, 그 유형의 영화를 보면 수정 헌법 1조의 권리에 대한 자부심이 솟아오른다. 엉클 에디는 늘 그렇게 말했다. 만큼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왔다. 어쩌면 그의 서비스는 좀 지나치게 전문화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지역과 주의 공권력 집행부서와 카운티 검시관, 장례식장에만 알려져 있었다. 오직 지저분하게 죽은 사람의 유족과 집주인에게만 필요한 서비스였다. 제때 탐지되지 못한 실내 자살, 살인, 집안 사고, 자연사, 이런 것들에만 엉클 에디와 트리플 S의 직원들, 그의 부인, 그의 골프 친구, 그의 골프 친구의 부인, 이 종종 주택 소유자 보험이 책임져 주곤 하는 합리적 비용으로 언제든 기꺼이 제공하는 전문화된 위생 서비스가 자주 요구되었다.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류의 일은 아니라 해도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냥 떠오르는 번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뒷자리에 0이 많은 번호로 달라고 해봐. 그 말에 에디의 얼굴이 변했다. 무의 미묘한 신비에 당황한 고대 마야인처럼 멍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오래전 같으면 그냥 공짜로 해줬을 것이다. 시내에 들어온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같은 로터리 회원인 당시 경찰서장이 장례식장으로 한밤중에 전화를 하여 직원 가운데 지저분한 거 있잖아. 정말로 심하게 지저분한 거를 처리해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기 하일랜드 로드에 아주 심한 게 있어. 시신은 당신이 가져가야 할 텐데 지금은 시체 안치소에 가 있어. 그런데 이걸 좀 어떻게 하기 전에는 그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 정말 심해요. 나는 혹시 서장이 장례식장의 한쪽 문에 심한 것 처리라고 적혀 있고 그 문 뒤에서 지저분한 것 전문가들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나 아닌지 궁금했다. 글쎄요. 특별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서장님. 하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웨스도 오라고 해보지요. 웨스란 우리의 방부 처리 책임자 웨슬리 라이스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는 어둠 속의 긴급 상황에 익숙한 구식의 인물이었다. 하일랜드 로드에 있는 스플리트 레블 주택의 저당권자인 사망자는 아내가 그녀의 고용주인 척추 지압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에 지쳤던 듯하다. 미래의 자세한 내용은 불확실하다. 서장은 그렇게 말했다. 모든 일이 조정을 해보자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안 좋아졌던 모양이다. 그래, 그가 말했다. 영원한 삼각관계지. 그는 집 앞의 보도에 침을 뱉었다. 여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언니네 집으로 갔소. 깨끗해지기 전에는 오지 않으려고 해요. 서장은 물리적 증거와 더불어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잔뜩 흥분한 미망인의 증언으로부터 대충 어떻게 된 일인지 짜맞출 수 있었다. 바람난 아내를 둔 가장은 부인이 잠자리에 든 후 자지 않고 술을 마셨다. 부인은 자러 가면서 머리에 스펀지 롤러를 끼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것은 그에게 그녀가 그와 섹스를 하고 싶지 않고 단지
내일 사장에게 잘 보이고 싶을 뿐이라는 의미를 가진 내밀한 암호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덤피 아이리시를 한 병 다 비우고 여자가 감추어둔 발륨을 슬쩍 한 다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 큰 고깃덩어리를 써는 데 쓰는 블랙앤드 데커 전기칼을 보관해두는 서랍으로 갔다. 그는 침대의 자기 자리 옆 벽에 달린 소켓에 플러그를 꽂고 말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그녀 옆에 누워서 윙윙거리는 칼을 목에 갖다 대 위로 올라가는 경동맥 2개와 경정맥들을 끊고 식도까지 반 자르고 나서야 칼에 방아쇠를 놓았다. 그녀가 깬 것은 그가 침대에 들어왔기 때문도 아니고 칼의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도 아니고 그가 혹시라도 소리를 냈다면 그 소리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한 피 때문이었다. 피는 그의 잘린 혈관들로부터 침실 절반 높이로 뿜어져 나와 그녀와 그녀의 스펀지 롤러를 푹 적시고 침대보와 매트리스와 박스 스프링에 스며든 다음 침대 밑의 양탄자에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 이것이 그냥 꿈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웨스와 나는 동이 틀 때까지 일했다. 우리는 양탄자와 매트리스와 박스 스프링을 치우고 침대 밑에 쌓인 잡지들, 그의 쪽에는 소프트 포르노나 사냥과 트럭 잡지들, 그녀 쪽에는 카탈로그와 코스모폴리탄들을 버렸다. 화장대의 장신구들을 전문가용 청소용에게 담그고 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찍힌 플라스틱 면을 닦아냈다. 전화기, 시계 라디오, 컬러 텔레비전에서 그런 뒤에 지하실에 있는 페인트로 천장을 제외한 방을 칠했다. 피가 양탄자와 패딩을 적시고 단단한 나무 바닥에 자국을 남긴 곳을 한참 닦다가 표백제를 적신 수건을 올려두었다. 그런 다음 떠났다. 웨스는 한참 꿰매고 터틀넥 스웨터를 입힌 다음 관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입은 어쩔 수 없었다. 그 입은 영화에서 부상당한 주인공의 몸으로부터 총알을 꺼내거나 총알이 박힌 다리를 잘라내기 전에 술을 먹이고 물고 있을 가죽 조각을 주었을 때처럼 꽉 다물려 있었다. 이 가엾은 고객은 그의 먼 친척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단호해 보였다. 이것이 내가 늘 존경하는 부분이었다. 자신에게 그런 엄청나고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단호함. 그 순수한 결의. 이것이 모든 성공한 자살에서 도드라지는 요소다. 이것이 진정한 킬러와 이따금씩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나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 가운데 살면서 부재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주는 편안함을 몇 번쯤 갈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내일 살아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끝내지 않은 숙제, 조직검사 결과, 로맨스의 역전, 임신검사 때문에 하는 사람과 내일과 그 다음 날과 그 뒤에도 영원토록 죽고 싶은 사람 사이에는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후자는 예외고 전자는 규칙이다. 이것은 자살만이 아니라 살인에도 적용된다. 사실 나 자신의 신경증은 우울한 질환보다는 공격적인 질환으로 남들을 파괴하고 나의 파괴에서는 멀어지는 쪽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대부분의 장례 지도사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상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 되어 다른 모든 사람을 묻음으로써 이 슬프고 이익나는 의무에서 해방되는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점에 나는 평생 처음으로 돈을 다 받아 외상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느 천국으로든 승천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종종 비록 순간적이라 해도 누군가 이 행성에서 떨어지기를 갈망해왔다. 전 배우자, 치위생사, 정부 피고용인, 러시아어의 동료 통근자, 10대 텔레마케터, 텔레비전 설교사, 사돈, 부모, 완벽한 타인. 사실 이 가운데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그간 살인적 경멸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 것과 살인자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고통을 외부로 돌리고 싶은 충동은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 싶은 충동과 형제간이다. 모든 게 우리 탓이든 또는 절대 우리 탓이 아니든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주는 우주의 중심이다. 살인과 자살은 같은 곡의 두 절이며 하나의 병리는 가까운 사촌들이다. 자신의 종의 한 존재, 그것이 자신이건 타인이건 를 죽이는 것은 진정한 결심, 그리고 아무리 순간적이라도 반대하는 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목소리들을 억누르는 죽음 같은 침묵을 요구한다. 물론 이 목소리들 가운데 다수는 제도적이다. 정부는 자신이나 다른 존재를 살해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킨다. 종교는 그것이 부도덕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텍스트를 인용한다. 생명은 그 인간적 화신 각자에게 신성하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주는 것도 신이요, 가져가는 것도 신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보호를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즉 고래와 스네일 다터, 올빼미와 느릅나무에까지 확대한다. 이것은 정치가와 신학자들의 영역이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이런 교칙에는 민간과 교회에 예외가 있다. 그래서 성정과 처형이 있는 것이다. 신이나 정의가 자비나 자기 방어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자살과 살인은 규범에서 벗어나지만 받아들여질 만한 일탈이다. 그러나 더 시끄러운 목소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자아를 이루는 요소들이다. 심리적, 생물학적, 영적, 사회적, 지적인 요소들. 깃발이나 아이콘 없이도 그 각각은 여전히 종결에 반대하는 주장을 한다. 말벌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동물을 쏘거나 우리 자신과 같은 종이 죽어가는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은 생명이 세포 수준에서 빛의 죽어감에 맞서 날뛴다는 것을 안다. 우리 내부의 뭔가가 힘주어 말한다. 안 돼! 장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바에 따르면 사후 온열 발생은 죽음이 일어난 직후 주검이 따뜻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포는 계속 분열하고 대사를 하고 산소와 단백질을 교환하는 등 익숙한 작업을 한다. 그러나 배출 시스템, 호흡, 땀, 눈물, 방귀, 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과열된다. 그러면 세포는 이를 중단한다. 퇴근 카드를 찍는다. 하루를 마감한다. 그러면 주검이 실온으로 식어 살아있는 사람보다 거의 30도가 낮아진다. 이것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답이다. 왜 주검은 차가운가? 따라서 우리가 청진기와 대뇌 촬영도에서 죽는 것, 즉 신체적 죽음과 신경 말단과 분자에서 죽는 것, 즉 대사적 죽음과 우리 주위 사람들, 손자와 채권자, 형제와 이웃에게 죽는 것, 즉 사회적 죽음이라고 부를 만한 것 사이에는 차이, 그것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출생도 잉태, 대사적에서부터 생명력, 신체적을 거쳐 이름짓기나 세례나 입문, 사회적에 이르기까지 등급이 있다. 이런 죽음들과 이런 출생들이 일어나는 순서는 중요하며 역사적으로 우리는 내가 위에서 요약한 순서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생명신호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또는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을 몇 시간 또는 며칠 또는 몇 주 또는 몇 년씩 지켜보다가 새로운 생명 또는 새로운 죽음과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갖는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도 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한다. 우리는 아이가 살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하고 나서야 세례를 주거나 이름을 지어준다. 테크놀로지가 생명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우리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거나 세례를 주는 시기는 점점 빨라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어느 정도 확신한 뒤에야 묻으며 생매장에 대한 공포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대부분의 의식은 죽었다고 주장되는 자를 깨우는, 혹시 모르니까 노력 뒤에 치른다. 모든 문화와 역사에서 장례식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도록 슬쩍 밀어주려고 해왔다. 세례나 이에 해당되는 다른 의식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출생과 죽음을 둘러싼 의식들은 바닥에 있는 새로 죽은 몸이나 새로 살아있는 몸의 함의를 안전하게 제정신으로 관리하는 모범을 제시한다. 따라서 그런 의식에는 행사적, 상징적, 실용적 고려가 늘 담겨왔다. 이런 의식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사람, 갓난아기와 부모의 요구를 다룬다. 삶의 한쪽 끝에서 공동체는 선언한다. 이건 살아있다. 악취가 난다. 어떻게든 하는 게 좋겠다. 다른 한쪽에서 우리는 그 소리를 흉내낸다. 이건 죽었다. 악취가 난다. 어떻게든 하는 게 좋겠다. 우주, 동산, 시원의 습지에서 나타난 일에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길이나 신의 뜻이나 위대한 만다라나 삶의 진실이라고 불러왔다. 우리는 나고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사랑하고 슬퍼한다. 우리는 낳고 사라진다. 신이 자연을 창조했건 자연이 신을 창조했건 자연스럽고 신적인 죽음은 환영받지 못하는 반면 자연스럽고 신적인 출생은 기쁨이다. 물론 두 사건 모두 어느 정도 양가적 감정이 따른다. 어떤 출생도 경이롭기만 할 뿐 걱정이 없는 경우는 없고 어떤 죽음도 끔찍하기만 할 뿐 축복과 위안이 전혀 없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적절하거나 자비롭거나 시의적절하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바로 최근까지도 출생은 기쁨의 꾸러미, 삶의 기적이었다. 죽음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검은 천사, 잔혹한 수학자, 밤도둑, 개자식이었다. 순서에 혼란이 오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변칙이다. 우리의 시간 감각이 훼손당한다. 따라서 사회적 죽음이 신체적 죽음보다 앞서면 결국 생매장당한 사람과 함께 있게 된다. 또는 훗날의 그 등가물로 요양원에 은신하고 잊혀지고 동맥을 제외한 모든 것이 순환에서 벗어난 신세가 된다. 차라리 자연이 어서 자기 일을 하여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준비를 하기 전에 그들을 생명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를 자연과 분리시킨다는 이유로 종종 의학을 비난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비난한다. 놓아주어라. 우리는 말한다. 비켜라. 자연이 자기 할 일을 하게 하라. 결과가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그러나 삶의 다른 쪽 끝에서 우리는 자연의 길이나 신의 뜻 또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불러대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계획하고 제안하고 전복하고 중절하고 기획하고 또 성별, 머리 색깔, 성적 선호를 결정하게 해주는 테크놀로지를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환영한다. 사회적 출생에 선행하는 신체적 출생, 최근까지도 유일한 선택지였다. 은 우연, 유린, 놀라운 일로 간주된다. 어이쿠, 우리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 소식을 듣고 말한다. 놓아버리거나 비키거나 자연이 제 할 일을 하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선택지를 얻으려고 로비를 한다. 따라서 늘 자살에서 불쾌하게 여겨졌던 것, 그것이 자연의 의도 또는 신의 의도
아니면 누구의 책임이 있는 존재의 의도를 뒤집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이 삶의 다른 쪽 끝에서는 제한과 선택, 산하제한과 생식 선택에서처럼 이라는 사용자 친화적인 교조에 의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고, 아니, 선호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신 역할을 하거나 어머니 자연을 속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살인해서 우리가 불쾌한 것, 교회나 국가가 제가하는 경우에도 이 또한 순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이다. 생명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것이 전쟁과 교수형, 낙태와 안락사에 반대하는 행진의 구호다. 하지만 전쟁을 하고 범죄자를 처형하는 국가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선택 또는 존엄사의 권리를 비난한다. 낙태권과 죽을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베트남, 걸프전쟁, 연쇄살인범의 치사주사를 반대하러 때를 지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 까다롭고 더 곤혹스러운 것은 전쟁이 인도주의적 대의보다는 탐욕과 명예 때문에 벌어졌고, 낙태는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적 의제에 봉사하기 위해 이용되었고, 안락사는 가끔 민족 근절, 학대, 방기, 살인을 위장하는 얇은 베일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선택이 전부 좋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지난 반세기와 다음 반세기의 분기점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생각인 것처럼 보인다. 언제 생명이 죽음이 되고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 우리의 테크놀로지는 발전하지만 이 새 권력의 함의에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말해주지만 그것의 의미는 말해줄 수 없는 테크놀로지에 의해 존재와 존재의 중단을 가르는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왔다. 우리는 이제 본능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뭔가 잘못이라고 느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창피해 한다. 어떤 것이 옳다고 느껴도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생각이든 다른 어떤 생각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도 광장에 내놓고 모두가 들어주고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 주어야 한다. 현실은 사람이나 상황에 맞게 맞추어진다. 너의 현실과 나의 현실, 그들이 보는 진실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고 진실인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우리는 합법과 비합법, 정치적으로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 기능이나 기능 부전의 맥락에서 또 우리의 자존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의 감정과 어떻게 닿게 해주고 다음 선거나 과세율 투표를 어떻게 예고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맥락에서 우리의 개인적 질문들의 틀을 짠다. 그러나 온갖 종류의 사업은 이런 식으로 관련자 전체의 상대적 이익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큰 문제들, 실존적 관심사, 누가 존재하게 되고 누가 존재하지 않게 되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에서는 우리 최고의 본능, 가장 훌륭한 직관, 가장 명료한 지성, 정당이나 젠더나 종교나 특별한 관심이나 인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참여함으로써 영감을 얻는 정직성이 요구된다. 이 대목에서 대화는 묘하게 잠잠해지는 듯하다. 우리가 그냥 너무 바쁠 수 있고 그냥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나의 세대 구성원들, 베이비붐이라고 부르는 인구학적 동맹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되는 과정을 계획하고 수정 능력을 관리하고 조작한 첫 세대였다. 이들은 우리 자식들, 우리의 선택이라는 시련에서 살아남은 자식들이 우리의 죽음을 계획하고 우리의 필멸성을 관리하고 조작하는 불운한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택을 했듯이 자식들도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편의와 형평과 5년 계획, 능률과 기능과 고성능, 소중한 시간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적은 게 많은 거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늘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어쩌면 우리는 어머니 자연을 속이지 말았어야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대신 그냥 패가 뜨는 대로 게임을 해야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야구 모자하고 바람막이는 어떻게 생각해? 엉클 에디는 유니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주 진한 녹색으로. 알지? 그거 엄청 유행이야. 그리고 S3개는 금실 자수로 우아하게 술을 놓아서. 피라미드 모양 안에다. 알잖아, 고전적인 거. 시대를 초월한 거. 아주 전문적인 거. 어떻게 생각해? 나는 비용과 현금 유동성에 관해 주의를 주었다. 작게 시작하는 게 낫다. 일 몇 개를 미리 따놓고 은행에 돈을 좀 넣어두고 유니폼 값을 할 만큼 열심히 일해라. 달리기 전에 우선 걷기부터 해야 돼. 나는 말했다. 그는 심한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한계까지 뛰어다녀야 했다. 타운 남쪽의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주방도구와 대구경 권총이 관련된 살인, 자살은 트리플 S에게는 실제 작업을 통한 훈련과 지불 청구서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슬프면서도 뜻밖의 행운이었다. 그는 이미 직원이 사용할 장갑과 마스크, 보호용 고글과 일회용 신발에 투자를 했다. 역시 짙은 녹색인 벤을 세냈고 여기에 물통과 대걸레와 세제 용액을 실었다. 냄새를 제거할 5종 기계를 구입하고 계약서와 청구서를 인쇄했다. 직원들과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신중한 의무 이행, 팀워크의 중요성, 높은 수행 기준, 생물학적 위험 물질의 처리, 크리스마스 파티 가능성, 보너스, 피를 통해 옮겨지는 병원균과 다른 위험을 피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다. 직원들의 B형 간염 예방주사 비용도 댔다. 삐삐와 명찰도 주었다. 에이즈나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자살도 어느 정도 전염성이 있다. 왜? 그것이 늘 제기하는 질문이며 충분한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 어때 하는 수사 의문문을 던지며 무도한 일을 분별력 있는 것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려 한다. 자기를 죽이는 일을 이해할 만한 또 용서할 수 있는 일로 만들려면 그것을 생명을 위협하는 병, 우울증의 마지막 주목할 만하고 치명적인 증상으로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 가능한, 합법적인,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만들려면 생명의 절대 가치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그 가치가 상대적이고 협상 가능한 것이고 견해의 문제이고 다양한 해석에 열려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지라고 선언한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흡연이나 비흡연, 창가 좌석이나 통로 좌석, 샐러드 드레싱이나 와인 종류의 선택과 같아져 개인의 취향, 상황, 조건의 문제가 된다. 여론, 지방조례, 정치적 현실은 혹시 의식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제 자연이나 신의 영역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출산이나 부모가 되는 문제에서는 갈 때까지 이것 지지자와 저것 지지자로 나뉘었으며 중간지대는 없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는 흔히 그렇듯이 토론은 극단주의자들이 통제하며 각 편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대고 답과 비난을 외쳐대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위의 시끄러운 논쟁 소리 때문에 질문조차 정리할 수가 없다. 각각은 상대방을 묘사할 때는 서로 더 넓은 붓으로 대충 그린다. 각각은 상대편에 반대하여 집어던질 명사와 형용사들의 병기고를 갖추고 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모두 소리만 지를 뿐이다.